큰일 났습니다. 중국 전역에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꼬마 천재의 충격적인 말에 세계가 들썩였는데요. 처음엔 미신이라며 비웃던 중국 고위 간부들조차 이 소년이 지난해 4월 광동성 폭우와 최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을 정확히 예측한 사실이 드러나자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상하게도 중국 정부는 그 핵심 메시지를 무시한 채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이 소년의 말을 끝내 외면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미국 국무부 소속 동북아 정책 분석관으로 특별 근무 중인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미 국무부 건물 42층 새벽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서서 저는 티베트 대지진 속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참혹한 현장 영상들, 무너진 건물, 먼지 속에 움직이는 구조대원들,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김 분석관, 날카로운 목소리에 몸을 돌렸죠. 레이놀즈 국장이 평소와 다른 긴장감 가득한 눈빛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최고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국장의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이것을 보시오.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리우 밍천, 13살 중국 소년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 나열된 재난 목록이 있었습니다. 티베트 대지진 6.9 규모, 사망자 400명 이상, 광둥성 대홍수, 댐 붕괴, 마을 12개 침수, 한국, 중국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세계 질서 붕괴,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첫 번째 예언이 오늘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CIA에서도 이 정보에 주목하고 있소.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NSA에서는 이미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있다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티베트 대지진과 소년의 예언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나머지 예언도 그럴까요? 소년이 말한 세계 질서 붕괴라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국장이 서류 더미에서 다른 페이지를 꺼내 제 앞에 펼쳤어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재자로 부상. 미중 갈등의 결정적 키. 지원, 당신이 이걸 맡아야겠소.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소년을 직접 만나보시오. 목이 바짝 말랐어요. 국장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제가 맡아야 하죠? 당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중요해졌어.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네. 당신이 이 일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르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계가 다가올 혼돈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 제가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레이놀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인가? 평생 한 번도? 고개를 저었어요. 항상 갈 기회는 있었지만 두려웠어요. 제 뿌리와 마주하는 것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가 온 것 같군. 24시간 내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특별 허가, 긴급 비자 발급, 직항 비행기 예약이었죠. 대통령까지 브리핑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위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급하게 가방을 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서 양부모님과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죠. 미국에서의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제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베일러 CIA 특별 요원이었습니다. 김 분석관, 정보 하나 더 추가되었소. 소년이 물은 기억한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했다고 하네. 한글로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소년은 어떻게 저를 알고 있었을까요? 24시간마다 보고하시오. 암호명은 청룡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내일이면 베이징이네요.
저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 임무가 끝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김지원이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빛났죠. 평생 미국인으로만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혈통, 제 뿌리가 세계의 균형을 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밀려왔어요.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휴대폰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문자가 도착했답니다. 김지원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은 기억합니다. L.M. 리우 민천의 이니셜이었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화를 꺼야 했지만 먼저 레이놀즈에게 전달했어요. 그의 회신은 단 한 줄이었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소. 끝까지 가시오. 너무 어이가 없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어쩌면 세계의 운명을 바꿀 선택의 기로일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7년간의 국무부 경력에서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래로는 어둠,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었죠. 두 세계 사이,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서 있던 곳이었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년 예언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리우 민천, 광둥성 출신의 천재 소년으로 IQ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6살 때부터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0살 무렵부터는 구체적인 재앙을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가 쓴 시와 그림에는 미래의 재앙이 담겨 있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티베트 지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국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상 감시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이 소년이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언급했을까요? 머릿속에 질문이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소년을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겠죠.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소년을 만날 수 있겠죠.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한켠에서는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이 임무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계 외모를 가졌지만 마음은 완전히 미국인인 나. 그런데 이제 제 뿌리와 관련된 임무를 맡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저는 중국 미국 교육협력 대표단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영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 관계자들의 감시 속에서 여러 영재 아이들을 만났지만 리우 민천은 보이지 않았죠.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아이들을 살폈지만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예언적 직관을 가진 학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하던 주관리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의 눈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미신적인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는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불안함이 느껴졌죠. 저는 그의 반응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소녀는 분명 이곳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을 찾는다는 핑계로 감시에서 벗어났어요. 미리 확보한 건물 도면을 바탕으로 3층 끝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리우 민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였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누군가 발견하면 어떡하지? 국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방 안에는 창백한 피부의 소년이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리우 민천, 분명 그였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소년은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안녕, 김지원 씨. 소년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요. 저는 침을 삼키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내가 리우 민천이구나. 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소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의 눈은 오래된 영혼의 눈처럼 깊고 슬펐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곧 그들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한국에 대한 과거의 업보가 중국을 덮치고 있어요. 역사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의미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치, 한복, 동북공정, 문화적 존중이 부재했던 모든 순간들이 재앙의 열쇠가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재난의 해법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림을 그리던 종이를 접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이것을 가져가세요. 필요할 때 열어보세요.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년의 눈빛이 급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첸 위린을 찾는 거예요. 국무원의 내부자죠. 그가 도와줄 거예요. 소년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그게 당신의 운명이에요. 문이 열리며 경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센터에서 강제 퇴거당했어요. 하지만 소년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첸 위린.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재난의 해법이라는 메시지.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중국 당국의 조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외교관 신분이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저를 불온한 행동으로 경고했고 24시간 내에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소년이 준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양강 유역의 지도였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물은 기억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았지만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즉시 레이놀즈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언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문화적 갈등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국무원의 첸 위린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광둥에서 홍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24시간 내로 돌아올 수 있어. 여기서 더 자세히 논의해야 할 것 같아. 네,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단서인 첸 위린을 찾아야 했어요. 국무원 내부자라. 쉽지 않은 임무였죠. 하지만 소년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소년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그게 당신의 운명이에요. 운명이라. 제가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년을 만난 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무부 상황실로 직행했습니다. 레이놀즈 국장과 몇몇 고위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광둥성의 위성 이미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지원 적시에 왔군. 레이놀즈 국장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 이미 대피령이 내려졌어. 저는 소년이 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소년이 이것을 줬습니다. 양강 유역의 지도인데 이 붉은 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분석관들이 지도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지점들은 모두 댐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면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날 경우에 시나리오와 일치해. 소름이 돋았어요. 소년이 정확히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로 물은 기억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첸 위린에 대해 조사해봤어. 레이놀즈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원 외교 담당 부국장이야. 온건파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지. 하지만 그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있어. 최근 정책 노선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 그를 접촉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에 오는 중국 대표단에 그가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공식 접촉은 어려울 거야. 비공식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저는 중국 대표단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첸 위리는 국무부와의 공식 회담 외에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미나 날 저는 일반 참석자로 위장하여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첸 위리는 무대 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화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의 과거사를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 말이 공식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첸 위리는 분명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테지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리셉션 장소에서 첸 위린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첸 부국장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첸 위린은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김지원입니다. 미 국무부 동부가 정책 분석관이에요. 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리우 민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첸 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해요. 내일 아침 8시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에서 첸 위린은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소년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광둥에서 이미 홍수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첸 위린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무시한 이웃이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했죠. 소녀는 이 모든 것이 균형의 문제라고 말해요. 우주의 균형이 깨졌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첸 위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소년의 예언을 믿습니다. 다음 국무원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사과를 제안할 계획이에요. 첸 위린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걸고 진실을 말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광둥의 홍수 현장 영상을 분석해보세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겪은 문화적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세요. 김치, 한복, 동북공정. 이 모든 사례가 예언서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소년의 모든 예언을 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 즉시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둥의 홍수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며 예언의 일치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겪은 문화적 피해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김치 기원을 둘러싼 논쟁, 한복의 중국 의상이라는 주장, 고구려사 왜곡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문화적 갈등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USB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년의 예언은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일종의 경고였어요. 존중과 진실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연이 대신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국무부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점차 믿기 시작했어요. 특히 K- 정체성 침탈 사례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기. 국무부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점차 믿기 시작했어요. 특히 K- 정체성 침탈 사례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영유권 논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난과 연결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졌죠. 레이놀즈 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지원, NSC에서 특별 보고서를 요청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더군. 국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요? 미국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건가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문화 갈등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심각해. 우리 분석가들도 소년의 예언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 게다가 미국은 이제 한국을 새로운 동북아 중심국으로 보고 있어. 이건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맡은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껴졌죠. 실수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원, 내가 이 보고서의 주 작성자가 됐으면 해. 너만큼 이 사안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국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소년의 예언, 첸 위린의 증언,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의 정체성 침해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마찰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한국계 입양아로서 항상 뿌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막상 직면하기는 두려웠죠. 그런데 이제 제 정체성이 이 중요한 임무의 핵심이 되었다니. 운명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첸 위린이 국무원 회의에서 한국 사과론을 주장한 후 추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추방된 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공개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중국 정부는 내부 반대 의견에 관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첸 위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한국 외교부에 비밀 제보를 했습니다. 소년의 예언과 첸 위린의 주장,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미국 NSC가 이례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문서가 한국을 새로운 동북아 중심국으로 인정한다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외교가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 부상하는 한국의 역할, 문화전쟁에서 국제 정치로 한중 갈등의 새로운 국면과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제 보고서가 이러한 변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양강 유역으로 향했어요. 소년의 예언대로 대홍수의 첫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강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첫 번째 댐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첸 위린이 공직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로 광둥성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우리는 이웃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의 구호팀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어요. 첸 위리는 SNS를 통해 한국의 구호 장비와 방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중국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 언론들은 이 상황을 빠르게 보도하며 국제 여론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홍수 현장에서 한국 구호팀과 중국 주민들이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문화적 갈등을 넘어 인도주의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레이놀즈 국장이 제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어요. 지원, 우리는 리우 밍천에 또 다른 예언 문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베이징으로 다시 가서 이 문서를 확보해야 해. 지난번에 센터에서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접근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갈 거야. 미중 교육 문화 교류 대표단의 일원으로 중국 측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특히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다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처음 이 임무를 맡았을 때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정체성, 한국의 위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모두 얽혀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식 일정을 따르며 리우 밍천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에서도 소년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그들은 소년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로 소개했고 우리 대표단과의 만남을 허용했습니다. 리우 밍천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마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의미심장했습니다. 공식 만남 후 저는 잠시 그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김지원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소년이 말했어요. 당신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의 또 다른 예언에 대해 알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작은 책자를 제게 건넸어요. 이것은 제가 꿈에서 본 동북아 협력 체제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핵심이에요. 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 그리고 당신은 그 다리의 한 기둥이 될 거예요. 책자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동북아시아 지도였어요. 한국이 중심에 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적 화해 위원회라는 기구였어요. 이 위원회는 역사 왜곡과 문화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소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년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떤 확신에 찬 예견처럼 들렸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예언 문서를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북아 협력체제의 시나리오 속 한국의 핵심적 위치가 재확인되었어요. 이 보고서는 미국, 한국, 일본 3국 회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회담에서는 중국이 먼저 역사 왜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회담에서 한국 대표들은 지칠 국가들과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논의를 이끌었어요.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어요. 양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우 밍천이 공중연설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세 번째 홍수 예고를 발표했고 이 홍수는 이전의 것들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소년은 연설에서 문화적 존중과 역사적 진실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연이 그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의 영적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역사적 진실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평화로운 공존의 기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명은 전례 없이 강경했지만 동시에 품위 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첸 위린이 갑자기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언론의 내부 자료를 폭로한 후 잠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는 중국 정부가 문화 침탈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증거였어요. 이 폭로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중국 정부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영혼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의 문화적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연설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 중심 외교를 새로운 질서의 시작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 왜곡에 대한 사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웃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첫걸음이었어요. 놀랍게도 예언된 세 번째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강 유역의 수위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기상 조건도 호전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리우 밍천은 마지막 공개 석상에서 짧게 말했어요. 균형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K 품격이 재난을 막았다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한국의 진정성과 외교력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레이놀즈 국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원,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국무장관이 직접 널 만나고 싶어 해.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특별회의가 있어. 거기서 내가 동북아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줬으면 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입양된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모국. 이제는 그곳을 방문할 용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소년 예언자 첸 위린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그들 덕분에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점으로 삼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이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에 가슴 뿌듯함을 간직한 채 말이에요. 소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균형은 회복되었습니다. 세계의 균형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균형도 회복된 것 같았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경계에 선 삶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그것이 제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